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80대, 한참 먼 미래라 생각했는데 문득 돌아보니 어느덧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은 80대가 되었을 때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내 삶을 되짚어 보며 더 행복한 일상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 첫 번째 바로 건강과 체력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요. 건강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젊을 때와 달리 이제는 건강을 잃는 것이 곧 일상의 자유와 기쁨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외출도, 취미 생활도, 그리고 가족들과의 시간마저 어려워질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란 단순한 체력 유지가 아니라 행복하고 독립적인 삶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운동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60대, 70대에게 알맞은 운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시작해 서서히 시간을 늘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기분 전환도 되고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져 활력을 되찾게 될 겁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햇빛을 보며 산책을 하면 그날 밤 숙면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특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나이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손을 앞으로 뻗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벽을 이용한 푸시업,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 가벼운 덤벨이나 물병을 잡고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 등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할 수 있고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균형과 근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운동들이 많으니 본인의 체력에 맞게 근력 운동을 꼭 규칙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과 근육이 점점 뻣뻣해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유연성 운동은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 관절염이나 경직으로 인한 불편함이 줄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뻣뻣해진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으니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을 편안하게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걷기,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건강 관리를 함으로써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 두 번째는 경제적 안정과 재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기치 못한 지출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생활비가 점점 늘어날 때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죠. 특히 70대에 들어서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병원비 지출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때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을 느끼실 겁니다. 평생 열심히 모아둔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게 되고 갑자기 돈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커지죠.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 안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불안정한 재정 상황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의 경제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 재정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금이나 연금, 그리고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불안감을 덜 수 있고 경제적으로 더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죠. 노후의 경제 계획은 어떻게 보면 더 작은 수입으로 더 오래 잘 사는 방법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지출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정리해 두고 예산을 세워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우리 삶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산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더 안전하고 여유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 버리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기대와 의지는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죠. 자녀가 자주 찾아주지 않거나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마음이 아프고 서운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 사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서로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자녀가 나를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녀들 역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이제는 그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자녀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해 주고 조금 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자녀에게 모든 걸 기대하는 대신 자녀가 스스로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격려해 보세요. 자녀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나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연습을 할 때입니다. 자녀가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마련한 자산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고 본인 역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세요. 자녀들이 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 또한 내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부터는 자녀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를 더 돌보는 법을 배워보세요. 자립적인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서로가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줄 겁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 네 번째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여유와 평화 찾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 마음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바빠지고 나와 함께할 시간은 줄어들고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이 커지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나만의 여유와 평온을 찾을 수 있다면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외로움도 덜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돌보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시간을 선물해 주는 것이죠. 명상이나 산책 또는 소소한 취미 생활을 통해 나만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잠깐씩이라도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깊이 숨을 쉬면서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돌보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큰 안정감을 줄 겁니다. 산책을 하며 바람을 느끼고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도 아주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충전의 시간으로 바꾼다면 혼자 있는 순간이 더 이상 외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혼자서도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고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5분씩 명상하거나 간단한 산책을 통해 나만의 평온을 찾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 마지막 5번째는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지위나 성취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우리가 가진 행복감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친구나 이웃이 더 나은 조건에서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나의 삶에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비교가 반복될수록 우리와 행복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잊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내 삶에서 감사할 것들을 돌아보며 내가 이룬 작은 성취들에 눈을 돌려보세요. 아침에 여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시간,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처럼 말이죠. 이런 나만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만족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감사할 일들을 한두 가지라도 기록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인생에 더 만족할 수 있는 여유를 느끼게 될 겁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더 큰 행복으로 연결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감사 노트를 시작해 보세요. 비교가 아닌
나만의 만족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중요한 5가지 요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나만의 만족을 찾고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으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경제적인 안정과 건강 관리를 통해 더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혼자 있는 시간마저도 즐겁고 평온하게 보내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행복을 찾고 삶의 여유를 느끼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평온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